안녕하세요. 김종호의 생명과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 막전이 킬러 문제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신경계 막전이 킬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출제자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속도 비교입니다. 신경계 같은 경우에, 막전이 같은 경우에 뉴런이 하나만 나오진 않아요. 적어도 한 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100% 혹은 99.9%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속도를 비교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막전이를 찾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학생 같은 경우엔 기억, 니은, 디귿에서 출제자가 그렇게 물어보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A에는 막전이가 플러스 30이냐 마이너스 80이냐, 혹은 지금 뭐 이 지점에서는 나트륨이 안으로 확산되고 있나, 아니면 칼륨이 바깥으로 확산되고 있나, 탈분극인가 재분극인가, 지금 막전이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전이를 찾을 수 있어야겠죠. 속도도 비교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러면 이번 개념을 배움으로써 이 속도 비교하는 혹은 속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막전이를 찾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두 가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챕터 들어갈게요. 첫 번째 챕터는 막전이 이해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전체 시간은 이동 시간 플러스 막전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신 학생도 있을 거고 들어보신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출제자가 전체 시간을 딱 주어주면 그거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어떤 지점까지 자극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거를 이동시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달하고 나서, 자극이 도달하고 나서 막전이가 변하는 시간을 저는 막전이 시간이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비뉴런이 있는데 비뉴런의 P 지점에 자극을 줬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D1까지 1초가 걸린다고 해봅시다. 전체 시간은 5초라고 하고요. 아시겠죠? 이동 시간이 만약에 1초가 걸린다면 막전이 시간은 몇 초일까요? 4초가 남았으니까 4초 동안 4초가 막전이 시간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동 시간이 1이라는 말은 P에 자극을 주었을 때 D1까지 자극이 도달하는데 1초가 걸렸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4는 뭐냐면 D1이 자극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막전이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마이너스 70이에요. 하지만 자극이 도달하는 순간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서 막전이가 변하는데 몇 초 동안 변해요? 4초 동안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막전이가 변한다고 하는데 막전이는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많이 봤겠지만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 그래프 따라서 변해요. 막전이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D1의 입장에서 한번 봐봅시다. D1 입장에서는 지금 P의 자극을 주었을 때 1초 동안은 자극이 이동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자극이 이동하는 동안은 D1 입장에서는 자극이 도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전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1초 뒤에 자극이 도달했어요. 그러면 4초 동안 막전이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그래프처럼요. 4초 동안 막전이가 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초 뒤에 D1에서 막전이를 측정했을 때는 막전이 시간 4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0 막전이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D2는 이동 시간이 2, 그 다음에 막전이 시간이 3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말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초, 즉 P에 자극을 주었을 때 D2까지 걸리는 시간, 자극이 D2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2초라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3초, 막전이 시간 3초는 무슨 말이냐면 3초 동안 막전이가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그래프 따라서요. 3초 동안. 그러면 자, D2 입장에서는 막전이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5초 동안 막전이 변화를 한번 알아볼게요. P에 자극을 줬다면 2초 동안은 그 자극이 D2까지 가는 시간이죠. 그러면 그 2초 동안은 막전이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마이너스 70일 겁니다. 하지만 2초 뒤에 막전이가 변하게 되겠죠. 몇 초 동안이요? 3초 동안. 그럼 3초 동안 막전이가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럼 3초 뒤에 막전이를 측정하면 마이너스 80 나오죠. 그게 5초 뒤에, 자극을 주고 5초 뒤에 D2의 막전이 값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를 좀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죄송해요. 전체 시간이 4초라고 줬네요. 4초. 4초 동안 D1에서 막전이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네, 여기를 좀 지워보겠습니다. 1 플러스 3, 2 플러스 2. 전체 시간이 4초라면 D1에서 일단 D1은 이동 시간이 1초잖아요. 막전이 시간이 3초이고 이 1초 동안은 자극이 도달하지 않은 거니까 네, 여전히 마이너스 70으로 막전이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극이 도착했다면 1초 뒤에 자극이 도착하게 되겠죠. 그럴 때면 막전이가 변하게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이 그래프 따라서요. 막전이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4초 뒤에 막전이를 측정한다면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으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D2와 D3도 한번 살펴볼게요. D2와 D3도 살펴보자면 D2는 이동 시간이 2초고 막전이 시간이 2초잖아요. 여러분 이제 좀 감 왔을 거예요. 이 2초 동안은 막전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막전이가 변하지 않아요? 아직 자극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극이 도착하려면 2초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초 동안은 마이너스 70의 막전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도착하고 나면 2초 동안 막전이가 변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이 그래프 따라서요. 그래서 2초 동안 막전이가 변하게 돼서 4초가 지나였을 때 막전이가 플러스 30에 찍히게 됩니다. D3도 똑같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저와 D1, D2, D3의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그리면서 전체 시간 4초가 되었을 때 D1과 D2, D3의 막전 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D1 같은 경우에 4초일 때 막전이가 마이너스 80, D2일 때는 플러스 30. 그죠?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초가 지나였을 때 막전이는 D1은 마이너스 80, D2는 플러스 30, D3는 마이너스 60. 그죠? 끄덕끄덕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이것만 주어져 있다면 거꾸로 추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그거를
시험장에서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거꾸로 해석해야 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을 말해달라 선생 이라고 물어본다면, 자, 만약에 저랑 약속을 합시다. 만약에 문제나 아니면 조건에서 이런 막전이 값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정보는 D1, D2, D3의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각각 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딱 하나만 그리고 그 막전이 값을 그 그래프 위에 점 찍어 보는 거. 네. 이 조건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의 저와 약속이라고 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D1 같은 경우에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잖아요. 전체 시간 4초라고 할게요. 근데 막전이 시간이 3초예요. 왜? 마이너스 80의 막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D1 지점 같은 경우에 이동 시간이 1초, 막전이 시간이 3초이구나. D2 같은 경우에 막전이가 플러스 30이니까 막전이 시간이 2초이고 이동 시간이 2초겠구나. D3는 막전이 시간이 1초니까 이동 시간이 3초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저와의 약속이에요. 만약에 막전이 값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에 옮겨서 표현을 해봅시다. 알겠죠?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P에 자극을 주고 1, 2, 3의 막전을 측정했대요. 1, 2, 3의 막전이가 있죠. 그 다음에 1, 2, 3은 D1부터 D3 중 하나고 그거를 한번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는 이런 막전이 값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죠? 그죠? 이 막전이 값을 하나의 그래프 위에 표현하기로 했죠. 그러면 한번 같이 표현해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3은 마이너스 80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찍어놓고 이거는 3이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1은 플러스 30이래요. 오케이, 플러스 30. 그 다음에 2는 마이너스 60이래요. 근데 마이너스 60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조건에서 탈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2번. 그죠? 자, 이렇게 옮겨 놓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살펴보세요. 잘 보세요. 자,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떤 거요? 전체 시간은 이동 시간 플러스 막전이 시간이다. 자, 이 2, 1, 3 중에 막전이 시간이 긴 거는 누군가요? 막전이 시간이 제일 긴 거는 이 3번일 겁니다. 막전이 시간이 제일 길다는 거. 막전이 시간이 제일 길다는 말은 이동 시간이 제일 짧다라는 소리죠. 이동 시간이 제일 짧다라는 이야기는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까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여기 이 3이 제일 가까이 있는,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제일 가까이 있는 D1이다 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로 막전이 시간이 긴 거는 1이잖아요. 그 말은 이 1이 2에 비해서 이동 시간이 더 짧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더 가깝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1이 D2다. 마지막이 D3는 2번이 되겠죠. 그쵸? 괜찮으신가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죠? 그죠? 여기 막전이 값을 우린 약속을 했어요. 막전이 값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막전이 그래프에 표현하기로 했고, 그리고 표현한 것을 해석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석했어요? 전체 시간은 이동 시간 플러스 막전이 시간이다. 이걸로 해석을 했죠. 어떻게 해요? 3은 막전이 시간이 제일 기니까 이동 시간이 제일 짧을 거야. 그 말은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제일 가까울 거야. 여기 2번은 막전의 시간이 제일 짧아. 왜? 이동 시간이 제일 기니까. 이동 시간이 제일 길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제일 멀다는 뜻이죠.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제일 멀다는 뜻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도가 다른 두 뉴런이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립을 해볼게요. 자, 일단 속도가 다른 두 뉴런이 나오면 핵심은 속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A와 B 뉴런이 나왔다면 A와 B 중에서 누가 더 속도가 빠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기 전에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물어볼 거기 때문이죠. 왜 물어봐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니까요. 자, 그러면 오케이. 만약에 두 개의 뉴런이 나온다면 속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 두 개의 뉴런이 있다고 해봅시다. 두 개의 뉴런이 있고 A와 B 중에 B가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해볼게요. A와 B 동일 지점 P에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D에서 막전이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 P에 자극을 주었을 때 D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와 B 중에 누가 더 크나요? 그죠? A가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이동 시간은 A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체 시간은 고정이니까 막 자연스럽게 막전 시간은 누가 더 크죠? 네, 그죠. 막전의 시간은 B가 더 크죠. 그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잠깐만요. 이해는 되셨죠? 네, 이해를 됐으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같은 지점을 비교했을 때, 즉 같은 곳에 자극을 주고 같은 지점 D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더 빠른 뉴런일수록 막전의 시간이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요? 방금 이해한 바로. 왜 막전의 시간이 더 길어요? 속도가 빠른 게? 그 이유는 이동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막전의 시간이 더 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같은 지점을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빠른 뉴런일수록 막전의 시간이 더 기니까 막전이 진행이 더 많이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거의 또 다른 말은 또 뭐냐면 같은 지점을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빠른 뉴런일수록 막전이 그래프상에서 더 오른쪽에 찍힌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세 문장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전이 시간이 더 길다는 말은 막전이가 더 많이 진행되었다는 거고 막전이 변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막전이 변화가 더 많이 진행되었다는 거는 막전이 그래프상에서 더 오른쪽에 위치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이 논리는 모든 곳에서 다 쓰입니다.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지금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한다면 뒤로 가기를 누르셔서 조금 더 이해하고 좀 더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제 P에 자극을 주고 D에서 막전이를 재었을 때 B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막전이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러면
B가 막전이 진행이 더 오래되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B가 막전이가 여기 찍힌다고 해봅시다. 한 마이너스 80이 찍힌다고 해볼게요. B가. 그러면 A는 이 B보다 오른쪽에 위치할 수가 없겠죠. 왜요? A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B보다 막전이 시간이 짧잖아요. 짧으면 여기 B보다 왼쪽에 찍히게 되겠죠. 그죠? 한 이쯤에 찍힌다고 볼까요? 플러스 30. 다시 말해서 정말 중요하니까 계속 다시 말하고 있어요. 같은 지점을 비교했을 때 속도가 더 빠른 뉴런일수록 막전이를 찍었을 때 더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속도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궁금해서 이거 듣고 있는데 뭐 어떻게 비교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지점의 막전이를 찍어봤을 때 오른쪽에 위치해요? 왜 오른쪽에 위치해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가 좀 어렵다 한다면 뒤에 넘어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뉴런이 두 개가 있네요. 두 뉴런이 나오면 속도 비교하는 게 핵심입니다. 속도 비교를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고요. 그리고 막전이 값이 나와 있네요. 네, 여러분, 막전이 값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죠? 막전이 값이 나오면 우리는 하나의 그래프에 옮겨 그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신경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두 개로 나누어서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쫙 그려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신기한 게 마이너스 60은 두 개 중 하나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 이유는 이 마이너스 60만으로 탈분극의 탈분극인가? 아니, 탈분극의 마이너스 60인지 재분극의 마이너스 60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인 거죠. 이 둘 중에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방금 배웠던 그 논리를 이용해서 A와 B 속도 비교를 하면 됩니다. 아까 배웠던 게 뭐죠? 더 오른쪽에 찍힌 놈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였죠. 왜 오른쪽에 찍힌 게 같은 지점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찍힌 게 왜 속도가 더 빨랐죠? 자, 같은 지점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말은 막전이 시간이 더 길다는 거잖아요. 그죠? 막전의 시간이 왜 더 길어요? 이동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거리를 가는데 왜 이동 시간이 더 짧아요? 그 이유는 그죠?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2번 보이죠? 마이너스 80입니다. 근데 A의 2를 보게 되면 같은 지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지점 2를 보게 되면 이 둘 중에 어디에 위치해도 여기 B의 2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할 수가 없죠. 2라는 같은 지점을 비교했을 때 B가 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네요. 그 말은 B가 더 속도가 빠르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고 자, 여기 보게 되면 B에서 보게 되면 B는 1, 3, 2 지점 중에서 2번이 제일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왜 제일 오른쪽에 위치하죠?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 이유는 막전이 시간이 더 많이 진행되어서 그런 거죠. 막전이 시간이 제일 길다는 거죠. 그럼 막전이 시간이 왜 제일 길어요? 막전이 시간이 제일 긴 이유는 이동 시간이 제일 짧기 때문이죠. 이동 시간이 제일 짧은 이유는 뭐예요?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번이 P에서 제일 가까운 Q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봐봅시다.
1, 2, 3은 1, 2, 3 중에 2가 Q1이라는 거 알았어요. 제일 가까운 지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제일 가까운 지점인 2는 제일 오른쪽에 위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여기에 위치해야 되겠죠. 그죠? 2는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3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 제일 가까운 지점 2가 제일 오른쪽에 위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찍힌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봅시다. A의 1은 플러스 30이고 B의 1은 마이너스 44랍니다. B가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같은 지점을 비교했을 때 속도가 더 빠른 게 막전이 시간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고 더 오른쪽에 찍혀야 되겠죠. 더 오른쪽에 찍힌다? 그러면 1은 여기에 찍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볼게요. 3번. 3번은 이제 좌우 어디에 찍혀도 A보다는 더 오른쪽에 위치한 거니까 이 둘 중에 어디다 라고 단정 지어서 판단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막전의 시간이 제일 짧은 3번이 이동 시간이 제일 길고 제일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Q3, 1번이 Q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여러분 속도 비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지점 중에 어디인지도 판단 내릴 수 있었죠. 어떻게요? 막전의 값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배웠던 논리를 사용했죠. 어떤 논리요? 네, 속도가 더 빠른 뉴런일수록 같은 지점을 비교했을 때 막전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 오른쪽에 찍힌다. 이 논리를 이용해서 속도 비교하고 네, 둘 중에 어디인지도 판단을 했었죠.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제는 이제 설명을 듣기 전에 한번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탑 누르고 한번 푸십시오. 푸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예제. 네, 쭉 이렇게 있다고 하고 A, B 중에 어떤 뉴런이 더 빠른지 판단을 하라고 하네요. 일단 여기 보게 되면 두 뉴런이 나왔으니까 속도 비교하는 게 핵심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막전이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약속했죠? 막전이 값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죠? 막전이 값이 나오면 그래프로 옮겨서 해석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래프로 옮겨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A부터 가볼게요. A부터 일단 1 마이너스 8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이거 두 개 중 하나죠? 마이너스 60인 3번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인 2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B도 한번 찍어볼게요. B 플러스 10인 2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65 1번 있고요. 마이너스 50인 3번이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거 동그라미를 여기만 했네요. 여기도 동그라미 있는 겁니다. 죄송해요, 표시를 안 했어요. 같은 지점 1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같은 지점 1을 비교했을 때 자, B는 왼쪽 오른쪽에 어디에 찍혀도 A의 1번이 더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어때요? A가 더 빠르다는 말이겠죠. 선생님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자면, 자, A가 더 오른쪽에 찍히는 이유는 뭐예요? 네, 막전의 시간이 더 길어서이죠. 막전의 시간은 왜 더 길어요? 이동 시간이 더 짧아서이죠. 이동 시간은 왜 더 짧아요? 같은 지점인데 그거는 속도가 더 빨라서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르구나. 오른쪽에 찍히면 속도가 더 빠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듣고 알아 안다고 라고 이제 말할 정도가 된다면 네, 여러분 뭐 신경계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A가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 1이 그러면 제일 여기서 보게 되면 1이 제일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A에서. 그러면 1이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 말은 1이 제일 막전인 시간이 길고 이동 시간이 짧다. 이동 시간이 짧다는 말은 자극을 준 지점부터 거리가 제일 가깝다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Q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일 가까운 지점은 제일 오른쪽에 위치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B의 1번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찍힌다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볼게요. 2번을 판단했을 때 속도가 더 빠른 A가 속도가 더 느린 B의 2번보다 오른쪽에 위치해야 될 거예요. 왜요? 막전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러면 이는 여기에 위치할 수가 없게 됩니다. B의 2번이 양쪽 어디에 찍혀도 A의 2번이 왼쪽에 찍히게 된다면 A가 더 오른쪽에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A의 2번은 오른쪽에 찍히게 된다 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3번도 비교해 볼게요. 3번을 비교했을 때 방금 이전과 마찬가지 논리로 A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는 여기 있다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막전이가 더 큰 거잖아요. 막전이 시간이 더 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동 시간이 더 짧은 거죠. 다시 말해서 이동 시간이 더 짧다는 말은 더 가깝다는 거죠. 1번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가깝고 마지막으로 2번이 가깝겠네요. 아이고, 말이 조금 꼬이네요. 그래서 3번이 Q2, 2번이 Q3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지킬까요? 1번 다음에 3번이 와야겠죠? 3번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여기 있게 됩니다. 2번은 이 둘 중에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이제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도 속도 구하기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그 속도 구하는 공식 어렸을 때 배운 적 있었나요? 네.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고3 때 전도 속도 배우는 거 배웠을 때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속도 공식을 다시 한번 더 복기시켜 보자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시죠?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도 속도 공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속도가 아니라 전도 속도를 만약에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전도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전도 속도 이퀄 전도 시간 분의 전도 거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전도 시간은 뭐고 전도 거리는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마 전도 시간은 그거인 것 같아요. 딱 자극이 주어지고 어떤 지점까지 전도가 되는 그 시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동 시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도 거리는 뭐냐면 그 자극이 이동하는 그 거리를 말하겠죠. 그죠? 뭐 정말 단순하죠? 자, 그러면 이 공식으로 우리는 전도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전도 속도를 구하려면 전도 시간을 구해야겠고 전도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전도 거리는 그 지점별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극을 준 지점과 막전이를 측정한 그 지점의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거리는 웬만하면 출제자가
문제에 딱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거리는 거의 구할 필요가 없어요. 구해져 있으니까. 근데 전도 시간은 우리가 구해야 돼요. 전도 시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 공식으로 전도 시간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방금 이동 시간은 전도 시간과 약간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말했군요. 전도 시간은 다시 말해서 이동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 시간이 아니라 전도 시간으로 딱 대입해 놓고 이 식을 통해서 전도 시간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 시간을 여기 분모에 넣게 되면 전도 속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두 가지 식을 통해서 전도 속도를 구하면 돼요. 네, 너무 뜬금없는, 너무 무책임한 소리죠? 한번 예제를 풀어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B 뉴런 위 P 지점에 자극을 주고 5초 후에 각 지점의 막전이를 나타내야 돼요. 아, 전체 시간이 5초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AB의 전도 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 오케이. 우리는 배웠습니다. 전도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이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하라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막전이 값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막전이 값이 나와 있고 막전이 그래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값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 이전에서 약속했던 거와 다르게 막전이 값을 그래프에 옮겨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 시간을 이 막전이 값 위에 써놓는 거예요. 마이너스 80이라는 막전이가 나오기 위해서 막전이 시간이 몇 초여야 되죠? 그죠? 3초여야 되죠? 그래서 D1 같은 경우에 막전이 시간이 3초여야겠네요. D2도 막전이 시간이 3초. 자, 근데 전체 시간이 5초예요. 그러면 D1까지 A의 D1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2초겠죠. D1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2초. 여기도 2초. 그러면 봐봅시다. 우리는 이 이동 시간, 즉 전도 시간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속도 구할 수 있겠죠. 속도 구해볼까요? 거리가 4cm인데 2초 만에 간대요. A의 속도는 2다. B는 6cm를 2초 만에 간대요. 그러면 속도는 3이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쵸? 별로 어려움이 없죠. 정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전도 속도는 정리하자면 단순하게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막전의 문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았다면, 이 영상을 같이 공부했다면 신경계 막전이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내용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 딱 어떤 상태냐면 어떤 선생님이 이 문제 해설을 해줬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풀라고 하면 못 푸는 딱 그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신경계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제가 여기서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막전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했듯이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어떤 거였죠? 일단 첫 번째로 속도 비교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막전이를 찾는 거였습니다. 자, 신경계 막전이 같은 경우에 속도 비교하는 거, 막전이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도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 막전이 찾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막전의 문제를 유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유형 두 가지는 뭐냐면
제 표현으로 구체적인 값이 있는 것, 없는 것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속도 비교하는 것, 막전이 찾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일단 구체적인 값이 있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왼쪽에 나온 그림처럼 전체 시간이 5초라고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점별 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0cm, 2cm, 4cm. 그죠? 그 다음에 왜 오른쪽 아래 보면 막전이 그래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인 것의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몇 초일 때, 막전인 시간이 몇 초일 때 막전이 몇을 갖는지 아는 것. 이런 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전체 시간, 지점별 거리, 막전이 그래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 저는 구체적인 값이 있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구체적인 값이 없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체 시간이 t1이라고 미지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 구체적이지가 않죠. 이런 경우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점별 거리가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 막전의 시간이 몇 초일 때 막전이 몇을 갖는다 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저는 구체적인 값이 없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자, 그러면 각 유형마다 속도 비교는 어떻게 하는지, 막전이 값은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 만약에 구체적인 값이 있는 유형이 나왔다라고 판단한다면 막전이 값과 뉴런 위에 전체 시간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80 있잖아요. 근데 이게 2 플러스 3이죠. 여기 마이너스 3도 2 플러스 3이죠. 지금 구체적인 값이 있는 거니까 막전이 값 위에 전체 시간을 쓴 거예요. 이동 시간 플러스 막전의 시간. 그러고 뉴런 위에도 쓰라면서요. B의 D2 2 플러스 3, 그 다음에 C의 D3 2 플러스 3. 자, 이렇게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 막전의 값과 뉴런 위에 전체 시간을 써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거리 알죠? 전도 시간 알죠?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C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구체적인 거는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하고요. 구체적인 값이 없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딱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나는 구체적인 값이 없으니까 이 막전이 값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막전이 자료가 나오면, 막전이 값이 나오면 하나의 그래프에 표현하자. 네, 그렇게 조금 표현하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면요. 자, 이렇게 접근했을 때 이제 막전이 값과 속도 비교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는 막전이 값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막전이 시간을 구하면 돼요. 막전이 시간을 구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출제자가 B의 A, 여기 D3의 막전이를 구하라고 해요. 막전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막전의 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막전의 시간. 막전의 시간 어떻게 구해요? 전체 시간은 이동 시간 플러스 막전의 시간이다. 이걸로 구하면 되는 거죠. C의 속도는 2고 B의 속도 2래요. 왜요? 전도 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B의 D3에서는 3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3 플러스 2라고 적고 막전의 시간이 2초이니까 막전이 그래프에 대입하면 플러스 30이라는 막전이가 나오게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구체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 막전이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막전이 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값이 없을 때는 막전이를 어떻게 구해요? 막전이 값을? 그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네. 그래프를 이용해서 지금 이 지점이 탈분극 상태인지 재분극 상태인지 이걸 잘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속도 비교는 어떻게 하냐면, 자, 구체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 속도를 이렇게 쓰게 되죠. 아니, 전체 시간을 이렇게 쓰게 되죠. 몇 플러스 몇인지. 그렇게 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도를 계산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누가 더 빠른지 느린지 판단이 되겠죠. 그죠? 구체적인 값이 없는 경우에 속도 비교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배웠던 논리를 사용하면 돼요. 속도가 더 빠른 뉴런일수록 같은 지점을 비교했을 때 더 막전의 시간이 더 많이 진행되고 더 오른쪽에 찍힌다. 이 논리를 이용하면 충분히 속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신경계 막전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값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구체적인 값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값이 있을 때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 뉴런과 막전이 값 위에 전체 시간, 즉 이동 시간 플러스 막전 시간을 써놓는 겁니다. 네, 그렇게 씀으로써 속도를 구할 수 있어서 속도 비교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막전이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 지점의 막전의 시간을 구하면 되겠는 거죠. 막전의 시간 어떻게 구해요? 전체 시간은 이동 시간 플러스 막전의 시간,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값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럴 때는 막전이 값을 가지고 막전이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막전이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A와 B 두 뉴런의 속도를 비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막전이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논리 있잖아요. 속도가 더 빠른 게 더 오른쪽에 있다. 그 다음에 가까울수록 막전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오른쪽에 있다. 그 논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확정 짓는다면 이 지점에서 지금 막전이 상태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증가하는 탈분극 상태인지 재분극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신경계 막전이 개념과 문제 유형을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유형에 따른 접근 방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개념과 이론 위주로 설명을 한 거라 이게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전혀 감이 안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편에서 어떻게 선생님은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나가는지, 또 그 풀어나가는 논리는 뭔지 한번 확인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제편에서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편에서 뵐게요. 안녕.